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세비 대표 여름실 루피와 알로하를 사용해서 플립플랍 모양의 넥클리스 그리고 키링 세트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목걸이, 키링 이런 액세서리 기능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사실 선글라스 홀더의 기능도 갖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Y자 모양의 스웨이드 끈 사이로 선글라스 다리를 넣어서 그대로 닫아주시면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웨이드 끈 자체가 마찰력이 굉장히 강하고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선글라스 다리가 너무 얇지만 않으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끝까지 조금 더 밀어주시면 절대 빠지지 않고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고리를 따로 뜨지 않고 가운데 그리고 목걸이 부분 모두 스웨이드 끈을 사용해서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샘플은 다양한 색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루피와 알로하를 섞어서 조금 더 컬러풀한 샘플과 차분한 내추럴한 톤의 샘플로 만들어 봤어요. 컬러풀한 샘플의 경우에는 장미꽃 단추를 알록달록하게 매치해서 조금 더 꾸며줬고요. 이렇게 실부터 색상, 부자재 다양하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개성있게 커스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코바늘 기초 기법만을 사용하고 이렇게 부자재로 완성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단시간 안에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목걸이뿐만 아니라 가방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백참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만능 아이템이에요. 여기에 선글라스까지 홀더로 사용해 주시면 더욱 특별한 아이템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은 루피 그리고 알로하로 따로 제작을 했는데요. 알로하의 경우에는 두 겹을 잡아서 조금 더 탄탄하고 모양이 잘 잡히는 느낌이고 루피는 알로하보다 비교적 유연한 느낌이에요. 알로하 한 겹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편물이 너무 작고 흐물거리기 때문에 두 겹으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는 루피로 설명을 드리지만 알로하 사용하는 팁이나 실소분하는 방법도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목걸이뿐만 아니라 키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실은 취향에 따라 루피 실 한 볼 또는 알로하 실 한 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루피 같은 경우에는 6호 코바늘로 떠주시면 되고요. 알로하 같은 경우에는 두 겹을 잡아서 떠줄 거기 때문에 7호 코바늘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게 실에 따른 바늘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실 잘라줄 가위 그리고 정리해줄 돗바늘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마커는 2개 정도면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끈 길이 체크할 때 필요한 줄자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 이번 패키지는 목걸이 만들기 그리고 키링 만들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아이템에 따라서 부가적인 준비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스웨이드 끈 그리고 원형 펜던트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끈의 경우에는 한마가 90cm고요. 키링 만드실 분들은 90cm로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목걸이 만드실 분들은 넉넉하게 2마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두마의 경우에는 180cm 정도 되는데 목걸이에는 110cm 정도 소요가 되고 키링에는 50cm 정도 소요가 돼서 두마로 2개 다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목걸이만 2개 만드실 분들은 스웨이드 끈을 총 3마 준비해 주시면 2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목걸이 줄에 연결해 줄 장미꽃 단추도 원하시는 색상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개수도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2개 준비해 줬습니다. 자, 키링 만드실 분들은 이렇게 열쇠고리 키링까지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실 사용 방법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알로하 실 선택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품을 받아봤을 때 겉에 비닐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닐은 절대 전부 다 뜯어주시면 안 되고 윗부분에 이렇게 말려있는 비닐을 풀러주세요. 자, 이렇게 풀러주시면 이 안쪽에 약간의 구멍이 있는데요. 저는 사용한 실이기 때문에 구멍이 좀 큰 편이지만 여러분들도 손가락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만큼 구멍에 여유가 있을 거예요. 이 구멍에서 꼬리실을 찾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로하 실은 총 2겹을 잡아서 사용해 주도록 할 건데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소분을 해줄 거예요.
자, 소분을 하실 때는 왼손 하나, 둘, 셋, 네 개의 손가락에 꼬리실을 잡아서 한번 고정을 해주시고요. 총 60바퀴 정도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60바퀴 감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감지 마시고 실이 부족한 것보다 약간 여유 있게 남는 게 좋기 때문에 넉넉하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만약에 60바퀴 감았다 치고서 실을 잘라주세요. 자, 자른 실 끝부분과 본실에서 쭉 나오고 있는 요 가운데에서 쭉 나오고 있는 이 실을 잡아서 마치 한 겹인 것처럼 잡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바퀴 이렇게 넉넉하게 감는 이유는 우리가 편물 2장을 만들어서 합쳐줄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60바퀴 감아 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2줄을 잡은 상태에서 알로하 실 사용하신 분들은 7호 바늘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피실 받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겉에 하나, 2개의 묶음실이 있는데요. 이 묶음실을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위로 한번 끊어주시고 살살 당겨서 뽑아주면 됩니다. 자, 루피실 겉면을 봐주시면 이렇게 두꺼운 띠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 띠지가 풀리게 되면은 겉실도 풀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이즈의 비닐봉지 혹은 지퍼백 안에 넣어서 실이 풀리지 않게끔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알로하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이렇게 꼬리실 찾아서 빼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루피실은 한 겹으로 떠줄 거기 때문에 6호 바늘 가져와서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에서 15cm 정도 여유실을 남겨주시고요. 그대로 왼손 새끼손가락에 걸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돌려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루피실 한 겹을 잡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약간 여유로운 손땀으로 떠줄 거고요. 알로하 2겹으로 7호 뜨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빡빡하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 세게 뜨시기보다는 약간 여유로운 손땀으로 떠주셔야 코가 예쁘게 나오고, 루피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코 모양이 굉장히 작아지고 편물 모양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서 여유로운 손땀으로 뜨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작 매듭부터 지어줬고요. 이제 시작 사슬 8개 떠줄 거예요. 여유롭게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떠주시고요. 자, 1단에서는 이제 짧은뜨기로 쭉 떠줄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 기둥사슬 1개 세워주세요. 자, 방금 떠준 사슬 1개는 코로 치지 않고 우리는 이 두 번째 있는 사슬부터 바늘을 넣어서 떠주도록 할 건데요. 자, 바늘을 넣을 때 보시면 이렇게 큰 V자 안에 가운데 한 가닥이 더 있습니다. 큰 V자 중에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이 V자 위쪽 한 가닥과 중간에 있는 한 가닥까지 떠주시면 되고, 마지막 코에는 바늘을 넣지 않고 떠줄 거예요. 이 위에 있는 한 가닥이 아니라 바로 다음 사슬과 이어지는 요 한 가닥까지 같이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헷갈리실 땐 그냥 옆으로 사슬을 돌려서 바늘을 넣었을 때 하나, 2가닥이 걸려있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가닥의 사슬은 밖으로 나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떴을 때 조금 더 편물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2가닥 모두 바늘 넣어주시고 실을 끌고 와서 하나, 2가닥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짧은뜨기가 만들어지고요. 첫 코 마커 걸어서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한 자리에 2개를 넣어서 2코 늘려뜨기로 떠줄 겁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주시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짧은뜨기 뜨실 때도 실을 너무 끌고 오지 않고
짧게 떠버리면은 코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끌고 와서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의 사슬에서 한 코, 두 코가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6개 떠주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옆에 코 넘어가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코를 떠서 사슬이 작아졌지만 위에 있는 한 가닥이 아니라 조금 더 아래로 깊게 찔러서 하나, 두 가닥이 걸리게끔 사슬 한 가닥과 이 코산이 걸리게끔 찔러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자, 그리고 옆에 코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 모두 찔리게끔 떠주세요. 자, 알로하 실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뜨실 필요는 없지만 루피 실은 한 겹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물이 조금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닥을 찔러서 떠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한 가닥뿐만 아니라 밑에까지 찔러서 두 가닥 걸리게끔 짧은뜨기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6개 떠줬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두 가닥 바늘을 넣었을 때는 밑에 이렇게 사선으로 한 줄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편물이 나왔으면 맞게 떠주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사슬이 남아있는데요. 이 사슬에는 짧은뜨기를 총 한 코에 3개 넣어서 늘려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한 가닥 빼고 바늘에 하나, 두 가닥 걸리게끔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먼저 떠주시고요.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로 떠줄 거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2번 더 떠줄게요. 한 번 더, 둘, 그리고 세 번째 짧은뜨기는 이제 편물을 돌려서 떠줄 건데 이때 이 남긴 꼬리실을 왼쪽으로 당겨서 붙여주세요. 자, 이 줄을 품고서 떠줄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바늘 넣었을 때 이 매듭이 바늘 위로 올라가게끔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셋. 자, 한 코에 짧은뜨기가 하나, 둘, 3개가 되어 있고요. 헷갈리지 않게 방금 뜬 요 V자 말고 그 아래에 있는 바늘 기준 2번째 V자에 마커를 걸어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3개의 짧은뜨기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짧은뜨기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6개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편물을 돌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남겨둔 꼬리실과 함께 남은 한 가닥을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2가닥이 겹쳐지면서 편물이 더욱더 튼튼해져요. 자, 먼저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나와 있는 한 가닥에 바늘 넣어주시고 이 꼬리실을 바늘 위로 얹어주세요. 자, 얹은 상태에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5개 더 떠주시면 됩니다. 사선에 있는 한 가닥 그리고 꼬리실 한 가닥 얹어서 짧은뜨기 둘, 셋 쭉 떠주시면 되는데 알로하 버전으로 뜨시는 분들은 편물이 너무 두꺼워지는 게 싫으시면 이 꼬리실은 이제 잘라주시면 되고요. 루피 사용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감아서 떠주시면 돼요. 자르기 전에는 편물을 한번 손으로 잡고 살살 당겨서 정돈 후에 바짝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감아서 떠주도록 할 거고요. 짧은뜨기 하나, 둘, 3개 했고 넷, 다섯, 짧은뜨기 6. 자, 이렇게 짧은뜨기 6개 해주셨으면 이제 마지막 한 코가 남아요. 여기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한 가닥 남아있고 이 한 가닥은 우리가 처음에 2코 늘려뜨기 해줬던 코입니다.
자,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두 코 늘려뜨기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 떠줄 건데요. 한 가닥에 바늘 넣고 그 위로 꼬리실 올린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둘.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처음 코에는 하나, 둘, 셋, 네 코가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 코에는 마커 기준으로 하나, 둘, 세 코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커 제거해 주신 다음 마커 있던 자리, V자 모두 다 찔러서 빼뜨기로 편물을 연결해 줄게요. 자, 이 꼬리실은 살살 당겨주시고 바짝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단 해보도록 할 건데요. 2단은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기둥사슬은 코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2단에서는 발가락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넓고 동그랗게 만들어주기 위해 짧은뜨기랑 긴뜨기를 섞어서 써줄 건데요. 먼저 긴뜨기로 떠주도록 할 거예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 우리가 빼뜨기 했던 자리, 첫 코 자리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 끌고 오는데 하나, 둘, 세 가닥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긴뜨기입니다. 자, 긴뜨기는 짧은뜨기보다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실을 뽑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첫 코 마커로 표시해 줄 건데 편물 돌렸을 때 보이는 바늘 바로 아래에 있는 V자에 마커 걸어서 첫 코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이 긴뜨기는 세 코 늘려뜨기로 떠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첫 코를 떠주셨으면 같은 자리에 2번 더 떠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늘에 실 한번 감고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약간 넉넉하게 끌고 온 다음 감아서 세 가닥을 모두 통과시켜 주세요. 자, 지금 2코가 떠진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바늘에 실 감고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넉넉하게 끌고 오고 하나, 둘, 세 가닥 있을 때 한 번에 통과. 자, 지금 그러면 같은 자리에 긴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떠져서 긴뜨기 3코 늘려뜨기로 떠준 거고요. 이 바로 다음 코, 이 다음 코는 1단에서 한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2개 넣어줬을 때 있는 두 번째 코입니다. 이 늘려뜨기 한 코에 그대로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다시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다시 한번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둘. 자, 그럼 지금 총 2코에 5코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마커로 표시한 부분 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코에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줄게요. 하나, 2가닥 모두 V자 찔러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자, 7코 떠줬으면 이제 마커로 표시한 부분이 나옵니다. 마커로 표시한 부분은 짧은뜨기를 한 코에 3개 넣은 것 중에 가운데 있는 코예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로 떠줄게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3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셋. 자, 이렇게 3코 뜬 다음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7개 떠주시면 돼요. 데칼코마니로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코 보시면 옆에 코 V자 모두 바늘에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편물 자연스럽게 돌려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떠주시고 이제 한 코, 2코가 남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도록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하나 떠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떠준 다음 같은 자리 한 번 더 짧은뜨기 둘.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코에는 긴뜨기 3코 늘려뜨기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긴뜨기 하나, 둘, 세 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통과. 긴뜨기 하나, 다시 한번 긴뜨기 둘 떠주시는데 이 두 번째 긴뜨기에 제거해놨던 마커를 한번 걸어주세요. 마커를 거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장을 뜨고 겹쳐서 한 번에 테두리를 두를 때 첫 코 부분 표시하기 위한 마커입니다. 자, 마커 걸어주시면 초보자분들은 코 헷갈리지 않게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커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2코 떠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 한번 감고 같은 자리에 세 번째 긴뜨기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코까지 떠준 상태고 우리가 1단처럼 첫 코에 마커 걸어놓은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빼뜨기를 한 다음에 다음 장과 연결할 때 한 번 더 떠주면 이 부분이 너무 뭉툭해져요. 그래서 빼뜨기를 하지 않고 실을 조금 길게 남기고 잘라서 코와 연결해서 코 모양대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유 있게 실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15에서 20cm 정도 남겨주시면 돼요. 실 잘라주시고 그대로 뽑아줍니다. 자, 뽑은 상태에서 돗바늘에 끼워 올게요. 자, 이렇게 돗바늘 끼워주시고 자, 이제 바늘 들어갈 위치를 잘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코 모양은 전부 다 전체 코수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서 코 개수를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코 모양대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V자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 V자 바로 위에 있는 다음 V자 하나, 두 가닥이 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바늘에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커로 표시해 놓은 코가 아니라 그 다음 코 V자를 가로로 관통시켜 주시고 이 실을 살살살살 당겨주세요. 자, 마커는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긴뜨기에 꽂아놨던 마커는 그대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살 당겨서 V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V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보내줘야 되겠죠? 지금 이 실이 연결되어 있는 이 구멍으로 다시 넣어주시는데 뒤에서는 조금 최대한 아래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가닥, 두 가닥 모두 걸리게끔 바늘 보내주시고 살살살살 당겨주세요. 자, 그럼 첫 코 모양대로 그대로 코가 만들어지면서 꼬리실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 남은 꼬리실은 안쪽으로 숨겨서 마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알로하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 코수는 변하지 않고 코 모양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정리가 끝난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단까지 떠서 실을 잘라왔는데요. 자, 이 플립플랍은 두 개의 편물을 합쳐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떠오시면 됩니다. 3단에서 테두리를 뜨면서 한 번에 합쳐줄 거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 오실 땐 실 자르지 않고 긴뜨기 3코 늘려뜨기까지만 떠오시면 돼요. 그럼 저도 하나 더 떠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단의 마지막 긴뜨기 3코 늘려뜨기까지 떠온 상태고요. 이제 마커로 표시해 놓은 첫 코 마커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 그대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편물을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단까지 전부 다 뜨고 연결까지 한 상태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끈을 연결하고 테두리를 두르기 전에 이렇게 말려있는 편물을 한번 정돈한 다음 연결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스팀 하실 때는 이렇게 바늘에 연결되어 있는 코 부분을 약간 여유 있게 빼주시고 마커를 걸어주시면 코 풀리지 않게 두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스팀 하실 때는 편물의 뒷면을 두고
약간 띄워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종이실 특성상 편물이 축축해질 때까지 스팀을 해주시면 편물에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팀은 최대한 약하게 해주시고 편물을 펴준다는 목적을 갖고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영상에서는 스팀하는 건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스팀을 했다 친 다음에 이제 스웨이드 끈 연결하는 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진행실이 연결되어 있는 이 한쪽이 윗면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끈을 연결해 주도록 할 건데요. 먼저 돗바늘 그리고 준비해 주신 스웨이드 끈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끈의 한쪽을 돗바늘에 끼워 주시면 되고 너무 길게 빼주실 필요는 없어요. 바늘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코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마커를 왼쪽으로 둔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시작 사슬을 기준으로 코를 넣어준 부분이 보입니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코는 우리가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어줬기 때문에 코 크기가 커서 찾기가 쉬울 건데요. 이걸 첫 번째 코라고 쳤을 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코로 이동해주세요. 자, 세 번째 코 보시면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짧은뜨기 와 있는 거고 이 바로 위에 있는 짧은뜨기 코 보시면 이렇게 V자가 있어요. 자, 이 V자를 뒤에서 앞으로 찔러줍니다. 자, 구멍으로 쳤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구멍에 바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큰 구멍 하나, 그 옆에 둘, 세 번째 구멍 바로 위로 올라가서 바늘을 넣어주시고 너무 길게 뺄 필요 없이 적당히만 빼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빼주시고 이제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편물을 돌려서 이번에는 마커를 오른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큰 구멍 하나, 둘, 세 번째 구멍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고요. 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따지고 보면은 첫 번째 짧은뜨기, 두 번째 짧은뜨기 사이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내려간 상태인데요. 이렇게 해주셔야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대로 바늘을 빼주시는데 뺄 때 실이 중간에서 이렇게 꼬이지 않게끔, 끈이 꼬이지 않게끔 정돈을 잘 해주시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가운데 끈을 한번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여기서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넣어준 가장 큰 구멍,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지나가는 이 가로줄을 바늘의 아래에다 두고 이렇게 걸쳐 주셔야 해요. 그래야 V자 모양으로 걸리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빼주시는데 뒤에 꼬이지 않게끔 잘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은 바로 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빼뜨기 라인이 2단에서 한 번, 1단에서 한 번 있는데요. 1단의 빼뜨기 라인 바로 아래에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가로줄 바로 아래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실 꼬이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한 다음 뒤에서 매듭을 묶어주시면 돼요. 꼬이지 않게끔 잘 확인해 주시고 자, 이 부분은 매듭을 묶고 잘라줄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길게 남기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약간만 매듭 묶을 수 있을 정도만 남겨주시고 자, 나머지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타이트하게 당겨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선글라스 다리가 이렇게 통과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타이트해야 쉽게 빠지지 않겠죠. 스웨이드 끈이 마찰력이 있어도 혹시나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긴 끈과 짧은 끈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한번 묶고 다시 한번 풀리지 않게끔 튼튼하게 총 2번을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강하게 당겨서 묶어주셔야 끈이 풀리지 않겠죠.
묶은 상태에서 앞에 한 번 더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남은 끈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너무 많이 남기지 않도록 잘라줄게요. 자, 불안하신 분들은 가운데 한번 순간접착제로 마감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발가락 끈까지 만들어줬어요. 이제 처음 만들었던 편물과 진행실 연결되어 있는 편물을 합쳐서 테두리 뜨면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모두 편물의 안쪽, 이 안쪽 면이 맞닿도록 놔주시면 되고 겉면에서 봤을 때 V자가 선명하고 앞면은 이렇게 가로줄이 있습니다. 이 가로줄끼리 만나도록 끈 있는 부분이 만나도록 편물 놔주시면 되고요. 자, 진행실 코가 풀리지 않도록 마커로 표시해 놨는데 이 마커는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 그대로 바늘을 다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살살 당겨서 뜰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3단 테두리 뜨면서 연결하는 파트에서는 앞에 있는 편물과 뒤에 있는 편물을 동시에 바늘로 찔러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첫 코에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코, 이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두 번째 코는 왼쪽에 있는 긴뜨기 하나, 둘, 세 개 중에 중간에 있는 긴뜨기 머리코입니다. 자, 앞에 있는 편물과 뒤에 있는 편물까지 한 번에 바늘을 찔러주셔야 하는데요. 뒤에 있는 편물은 우리가 마커로 걸어서 표시해놨던 이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미리 마커로 표시했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앞편물, 뒷편물 모두 긴뜨기 3개 중에 중간에 있는 긴뜨기에 바늘 넣어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길게 끌고 와서 전부 다 통과. 빼뜨기 너무 빡빡하게 해주시면 편물이 조금 안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해주시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움직여가면서 코 사이즈 조정해주시면 돼요. 자, 방금 만들어진 빼뜨기 코, 바늘 바로 아래 걸려있는 V코에 마커 걸어서 표시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코도 뒤에 코와 함께 1대1로 바늘 넣어서 연결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코 바늘 넣고 뒤에 있는 편물도 실 나온 코 바로 아래에 있는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줍니다. 자, 바늘 넣었을 때 걸려있는 코 말고 하나, 둘, 셋, 네 가닥 모두 찔리게끔 넣어주셔야 해요. V자 모두 앞편물, 뒷편물 걸리게끔 넣어서 빼뜨기 둘, 그 다음 코도 V자 하나, 뒤에도 V자 하나, 셋, 타이트해지지 않도록 코 사이즈 손가락 움직여가면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V자, V자, 넷, V자, V자, 다섯, V자, V자, 여섯, V자, V자, 일곱. 자, 이렇게 쭉 전체 코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구간에서는 어긋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조금 모호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한 코에 짧은뜨기 3개 넣은 구간에서는 어긋난 게 확실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코씩 연결하다가 짧은뜨기 7번째 거까지 연결해 주시고 자, 다음 코 보시면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3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뒤집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실 나오고 있는 코 옆으로 짧은뜨기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긋나지 않게 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다음 코 모두 V자 찔러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 쭉 연결하다가 편물 돌려서 자연스럽게 방향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
빼뜨기 하는 게 헷갈리신 분들은 실을 길게 잘라서 바느질로 감침질 사용해서 연결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한 바퀴 다 돌아왔는데요. 마커 근처까지 쭉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커 직전까지 하나, 두 코 남았는데요. 이 한 코는 연결하지 않고 마지막 긴뜨기 코에 바늘 넣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긴뜨기인지 확인하신 다음 V자 모두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자, 마지막 코는 연결하지 않고 실 자른 다음에 첫 코처럼 만들어서 마무리해 줄 거예요. 여기도 약간 여유 남기고 잘라주시고 바늘은 뽑아줍니다. 자, 돗바늘 끼워 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처음에 2단에서도 첫 코 모양대로 연결해 줬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이 부분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편물을 돌려서 봤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V자 모두 관통해 주시면 되고요. 연결한 다음 살살 당겨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코 모양대로 정리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결해 준 요 실, 이 실이 나오는 이 구멍으로 그대로 다시 바늘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 넣고서 뒷면을 이 편물까지 한 번에 관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뒤에 편물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꼬리실은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며 숨겨주시면 돼요. 한번 빼주고 밖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정리가 끝난 실은 짧게 잘라서 마무리해 줍니다. 자,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잘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스팀을 하지 않아도 편물을 연결했을 때 어느 정도 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판판한 느낌을 원하시면 이 스웨이드 끈이 다리미판에 닿는 부분으로 놔주시고 이 깔끔한 면을 눌러서 스팀으로 해주시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편물이 축축해질 정도로 해주시면 안 되고 모두 끝나셨으면 이제 마커는 제거해줍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키링과 목걸이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걸이 버전은 스웨이드 끈 2마 중에 발가락 부분 사용하고 남은 양 준비해 주시면 되고 원형 펜던트, 장식해줄 단추도 함께 가져와 주시면 돼요. 자, 스웨이드 끈을 2마 이상 구매하셔서 여러 개 만드실 분들은 도안에서 제시한 길이를 잘라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제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체형 한번 체크해 주시고 걸어 보시면서 조절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제 샘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85에서 90cm 정도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요. 끈 길이를 조금 더 짧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짧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이 끈 끝을 줄자에 대고 85에서 90cm 정도 길이로 맞춰서 잘라줍니다. 85에서 90cm 정도 여러분 체형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 이 지점에서 잘라준 다음 끝을 돗바늘에 끼워서 가져와 주시면 돼요. 자, 돗바늘에 끼운 상태에서 이제 발 뒤꿈치 부분 보시면 1단과 2단이 있습니다. 자, 1단의 짧은뜨기 그리고 2단의 짧은뜨기 있는데요. 2단의 짧은뜨기 중앙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끈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안 예쁘기 때문에 약간 걸리게끔만 해주시고 당겨서 끈의 중앙이 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당겨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플립플롭과
맞닿은 위치에 매듭을 한번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매듭 만드실 때는 마찰력 있는 끈이 꼬이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살살살살 당겨가며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끈이 꼬이지 않도록 당겨서 튼튼하게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건 장식용 매듭이기 때문에 쭉 당겨서 한번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줄 한쪽을 빼서 펜던트를 끼워 주시면 돼요. 펜던트는 앞으로 가도록 한쪽을 끼워 주시면 되고, 방향 상관없이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단추 2개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씩 달아주도록 할게요. 펜던트 끼운 부분에 흰색 단추를 끼워서 빼주고, 반대쪽은 연두색 단추, 뒷면에 단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빼준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끝부분에 매듭을 한번 묶어줄 건데요. 중간 부분이 꼬이지 않도록 한번 손으로 잘 쓸어주고 끝부분끼리 한번 매듭을 지어서 착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체형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부분과 가깝게 매듭을 지어서 묶었을 때 요즘 유행하는 약간 드롭 형태의 길이감이 돼서요. 85에서 90cm 정도 잘라서 끝부분 묶어주시면 성인 여성분 혹은 남성분들도 여유롭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자, 단추의 경우에는 스웨이드 끈의 마찰력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위치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걸이는 완성이고요. 자, 키링 만드실 분들은 열쇠고리 그리고 원형 펜던트 가져와 주시면 되고, 스웨이드 끈 발가락 부분 남은 거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25cm 정도 잘라주도록 할게요. 25c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잘라주시고, 자, 이 끈 안으로 펜던트를 넣어서 통과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가운데로 펜던트를 보내주시고 펜던트 바로 위로 매듭을 한번 묶어줍니다. 자, 매듭은 그냥 편한 방법으로 돌려서 한번 묶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막 당기면 끈의 마찰력 때문에 매듭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살살살살 당겨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울지 않도록 잘 정돈해서 한번 매듭을 묶어주셨으면 이 위로 한 번 더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 위로 묶을 때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끈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잘 정돈해서 끝부분에 가깝게 한 번 더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최대한 당겨서 잘 정돈을 해주시고 가운데 끈도 꼬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열쇠고리 가져오셔서 이 커다란 링 안으로 통과시켜서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 고리 부분 보시면 만들어진 매듭을 고리 안에 넣어서 그대로 빼줍니다. 자, 다 빼지 마시고 펜던트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고리 남은 분량을 잡고 이 안으로 넣어서 빼주세요. 자, 그러면 매듭이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포인트가 되고요. 당겨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음새 부분, 자, 이 고리가 이렇게 뜨는 부분에 오게끔 넣어주고 세게 당겨서 고정하면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이 랍스터 고리, 작은 랍스터 고리에 만들어진 플립플랍의 뒤꿈치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빼뜨기 라인 부분이 되도록 많이 걸리도록 잡아주시는 게 안정적이겠죠? 실이 질긴 편이라 끊어지지는 않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편물을 집어서 연결시켜 주시면 완성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루피실과 알로하실 사용해서 플립플랍 모양의 목걸이 그리고 키링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코바늘 기초 기법과 부자재를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실부터 다양한 색상 그리고 부자재에 따라서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 개성을 살려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걸이, 백참, 키링은 물론 선글라스 홀더로도 사용 가능한 만능 아이템이니까요. 재밌게 만들어서 여름철 내내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